2월 24일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을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그렇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피신하라는 미국 정부의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전투가 있고 나는 탄약이 필요하다며 키이우에 남기로 결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안개가 곧 자욱해졌습니다. 개전 약 열흘 만에 15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떠나 난민이 됐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와 군사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에게는 맹렬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개전 직후인 지난해 3월 초 러시아군은 남부와 동부로 빠르게 진격했습니다. 헤르손 지역을 진입해 남동부 도시 자포리자에 있는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외곽으로 접근했지만 곧 병력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4월 초 언론과 인권운동가들은 수도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명백한 전쟁 범죄 광범위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백 구의 민간인 시신이 거리와 공동묘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부차 지역조사 결과에 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5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무의미하고 무자비하며 세계적인 해악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러시아의 전쟁 종결을 촉구했습니다. 며칠 후 미국과 주요 7개국 유럽연합은 러시아 석유 대부분의 수입을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새로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또 다른 타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나토 확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름이 되자 우크라이나군은 1년의 반격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9월까지 우크라이나는 하르키우 지역의 거의 대부분을 탈환했고 이후 도네츠크주 리만을 탈환했습니다. 러시아는 9월 30일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시크, 자포리자를 불법으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친러시아 반군은 루한시크와 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10월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교량이 폭발로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한 뒤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폭격해 핵심 발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등 보복했습니다. 11월 초 러시아군은 한때 25만 명이 거주하던 남부 항구 도시 헤르손에서 철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중요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전쟁의 여파 속에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유럽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심화됐습니다. 크렘린국은 치솟는 물가와 유럽 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새로운 물결이 합쳐지면 전쟁에 대한 유럽의 지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유로바로미터 여론조사에서 유럽연합 시민의 74%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지원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2월 입소스 여론조사는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미국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절반가량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잃더라도 가능한 빨리 평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암울한 수치들이 전쟁의 파괴적인 비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7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위관리들은 지난 1년 동안 최대 13,000명의 자국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6,000명가량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 병력을 합한 사상자 수가 최대 20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내년 말까지 세계 경제가 2조 8천억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800만 명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인적 경제적 비용은 이미 극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아직 불확실한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